안녕하세요. 저는 33, 이름은 수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때의 제가 너무 한심해서요. 저는 9년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우. 대학교 2학년 때 만났고 그 후로 단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연애 초반엔 싸움도 많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람은 제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했고 휴대폰 사진첩엔 그의 얼굴이 없는 날이 드물었죠. 그리고 마침내 작년 가을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도 끝났고 반반씩 부담해서 작은 아파트 전세도 계약했어요. 혼수는 최소한으로 하자고 했지만 저는 마음 한쪽에서 이미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결혼을 3달 앞두고 저를 떠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요. 정확히는 그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들른 카페에서 진우를 마주쳤습니다.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얼굴로. 그 여자는 진우의 손등에 손을 얹고 있었고 진우는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우는 저를 봤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아주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테이블을, 그 문을, 그 뒷모습을 아무 말도 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숨이 멎는 느낌?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리친 것 같은 충격?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이 9년이 전부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그날 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진우의 번호를 수십 번 눌렀습니다. 신호음도 부재중도 없이 그저 짧게 통화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만 들릴 뿐이었어요. 카톡은 탈퇴된 계정으로 표시됐고 SNS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삭제한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놀랐습니다. 설마 이게 이별일 리 없어. 무슨 오해겠지? 잠깐 피하고 싶었던 거겠지.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신혼집이 아니라 그가 원래 살던 작은 원룸.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도어락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엔 이삿짐 센터 전단지만 몇 장 덩그러니 붙어 있었고 우편함은 비워져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떠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다툼도 없었고 최근까지도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며 웃던 사람이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장고에 넣어둘 김치통을 같이 사러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유가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머릿속은 수백 번 같은 질문으로 가득 찼고, 저는 점점 망가졌습니다. 직장에서도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였고, 회의 중엔 자주 울컥해 자리를 피했고, 퇴근 후엔 매일 술에 기대어 쓰러졌습니다. 잠들기도 힘들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날 카페의 풍경, 그 여자의 손 위에 겹쳐진 진우의 손이 떠올랐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남자 원래 그런 애였어? 설마 바람이었어? 아니, 9년이나 만났으면 뭔 사정이 있었겠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진우의 주변 사람들이 그놈 나쁜 놈이다. 같은 말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들만 분노했고, 진우의 친구나 가족은 다들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제 안에 이상한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배신이 맞을까?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회사에 출근했고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렇게 말처럼 되나요? 밥을 먹으면서도 회의를 하면서도 심지어 지하철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볼 때조차 머릿속엔 진우 생각뿐이었어요.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는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사라졌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진우는 평소에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휴가 한 번을 떠나더라도 전날 저녁에야 숙소를 잡고 항상 귀찮다, 피곤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 정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모든 연락처와 흔적을 지우고 지인들에게조차 말 한마디 없이 떠났다고? 그건 진우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문득 몇 달 전 그와 나눈 대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 둘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죠. 우리 10년 채우고 헤어지자. 딱 정리되게. 그랬더니 진우는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이상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네가 나보다 오래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 말이 그때는 그냥 흔한 감상처럼 들렸어요. 그 사람 특유의 감정 기복 정도로 넘겼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 외에도 작은 조각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작년부터 자주 병원을 다녔습니다. 늘 치과라고 했지만 그렇게 잦은 치과 진료는 말이 안 됐어요. 매번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있어서라고 말했지만 그렇게까지 자주 검진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끔 혼자 바람 쐬고 온다며 휴대폰을 두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왠지 모르게 숨기는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냥 결혼 앞두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는데
지금 와서 하나하나 짚어보니 그 모든 게 너무도 선명하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만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함은 점점 목을 조여왔고 저는 무너진 감정 위에 의심과 두려움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우의 흔적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사라진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이유조차 모른 채 원망하는 건 제 스스로를 부수는 일이었으니까요. 진우의 SNS는 여전히 닫혀 있었고 전화번호는 해지된 상태. 그와 함께 다녔던 식당이나 카페, 자주 가던 서점 같은 곳에도 찾아가 봤지만 그 어디에도 그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진우와 가장 가까웠던 대학 동기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엔 둘이 붙어 다닌다고 할 정도였고 제가 힘들 때면 조언도 자주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재현아, 나야. 혹시 진우 요즘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재현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냥 잊어. 그 사람 이제 내 곁에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웃으라고 전화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줘. 말해봤자 더 아플 거야. 그냥 이쯤에서 네 인생 살아.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위로도 아니었어요. 단지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진우의 메일함을 열어봤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까진 종종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출근길에 본 풍경, 퇴근하며 떠오른 농담, 서로 싸우고 난 뒤 감정 정리. 진우는 문자를 싫어했고 긴 이야기는 꼭 메일로 보냈거든요. 그의 메일은 이미 탈퇴돼 있었지만 제가 받은 편지함엔 여전히 메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된 글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년 전 진우가 혼자 여행을 다녀온 후 보냈던 메일이었죠. 당시엔 그냥 감상적인 글이라 넘겼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그 안에는 이상한 문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혹시 내가 너보다 먼저 떠나게 된다면 그건 너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장난처럼 넘겼죠. 하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분명 나에게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늦었더라도, 뒤늦은 후회라 해도 그날 이후 저는 메일과 사진, 메모, 대화로까지 진우와 나눈 모든 흔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꼭 수사하듯 날짜를 적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이상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붙잡고 되짚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같이 찍었던 영상 하나를 찾게 됐어요. 진우가 제 생일날 몰래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죠. 그가 미리 카메라를 켜두고 케이크에 초를 꽂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당시엔 너무 평범해서 웃고 넘겼던 장면이었지만 그날 다시 본 영상 속 진우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눈빛도 웃음도 예전처럼 맑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 진우가 저를 향해 말하던 짧은 문장 하나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랑 오래 있고 싶다. 진짜 오래. 근데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농담이야. 그땐 웃고 넘겼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진우의 사촌 누나인 선영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도 저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던 사람이었기에 왠지 모르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싶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는 말없이 제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진우, 무슨 일 있었던 거죠? 제발 저한테만이라도 말해줘요. 지금 아니면 전 앞으로 평생 진우를 미워하면서 살 거예요. 그 말에 언니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그 애 많이 아팠어. 넌 몰랐지? 1년 전부터 병원 다닌 거 간암 말기였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간암 말기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너한테만은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 애가 너랑 결혼식장까지 가고 싶어 했던 거 얼마나 버티려 했는지 몰라. 근데 결국 못 버티겠더라.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그날 그 여자랑 있었던 그건 간병도움이었어. 네가 올 줄 몰랐대. 그 애가 급하게 응급 상황이 생겨서 같이 있던 거야. 그리고 넌 모르게 조용히 정리하길 원했대.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던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몸이 부서질 것처럼,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그토록 오랜 시간 내 곁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순간을 함께 했는데 그의 고통을 나는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차릴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그날 밤 언니가 내게 건넨 것은 얇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진우가 자신이 떠난 뒤 언젠가 내가 알게 될 날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봉투를 열 때 손이 떨려서 몇 번이고 다시 잡았어요. 마치 그 편지를 펼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한 글자씩 그의 글씨를 따라가면서 나는 그제야 진우의 마음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수연아, 끝까지 너에게 웃는 얼굴로 기억되고 싶었어. 그 문장에서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랑했기에 떠난 거란 말.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 나는 그 말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했으면서 왜 나를 남겨둔 채 혼자 사라진 거냐고.
왜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배제한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그도 고통스러웠다는 걸. 끝까지 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내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모든 의문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간병도우미였고 그가 병원에 다녔던 이유도 혼자 바람을 쐬고 온다고 했던 이유도 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나를 웃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였어요. 나는 울부짖으며 그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그토록 아프면서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려 했던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딘 거야? 내가 곁에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을 텐데.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며칠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저 진우가 남긴 편지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가끔 잠들 땐 진우가 꿈에 나왔어요. 말없이 웃기만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는 꿈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잠에서 깨면 한참을 울고 또 울었죠. 며칠 뒤 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가 생전에 남긴 물건 중 저에게 전해달라 했던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사실 그걸 전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언니도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나는 그래도 꼭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담긴 거라면 그게 어떤 모양이든 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받은 건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무게도 가볍고 겉엔 제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저 보인 건 사진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처음 여행 갔을 때 진우가 제 어깨를 꼭 끌어안고 웃고 있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맥을 잃은 채 컴퓨터에 꽂았어요. 열어보니 주수연이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 하나만 담겨 있었어요. 두려웠지만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진우가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희미한 미소, 그리고 눈빛이 내 심장을 그대로 쥐어짰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이 영상이 네게 도착했을 때쯤이면 난 아마 너 곁에 없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끝까지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하객 앞에서 너한테 반지 끼워주고 네 손 꼭 잡고 신혼여행도 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나는 하루하루 너와의 기억을 더 소중히 쌓으려 애썼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그 하루하루를 전부 기록했어. 영상은 그가 몰래 찍은 영상 클립들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웃고 있던 모습,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모습, 우리가 함께 만들던 반지 디자인 파일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던 진우의 얼굴, 그 장면들을 보며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을, 그 모든 고통을 나는 너무 늦게야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진우의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화면 속 진우는 아프고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웃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차라리 날 원망하고 갔더라면 덜 아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그렇게나 절절하게 혼자서 준비하고 혼자서 이별을 감당하고 혼자서 내 모든 순간을 담아낸 걸 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나를 사랑했기에 나의 기억 속에 마지막까지 멋진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에 아픈 모습조차 숨긴 채 미련 없이 사라지려 했다는 걸요. 하지만 나는 그가 남긴 흔적들을 붙잡고 매일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진우가 메일함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너 없는 세상은 상상 못해. 그래서 나는 너 없는 세상 속에서도 네가 웃으며 살아가길 바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울음 대신 진우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가 좋아했던 장소를 다시 걸어보고 그가 즐겨 먹던 음식을 먹어보고 그가 만들다 만 반지 디자인을 혼자서 완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우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살아보자고 조금씩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우의 영정사진 앞에 내가 직접 만든 반지를 하나 놓았습니다. 그의 손에 끼워주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어요. 진우야, 이젠 나 혼자 살아가야 해. 하지만 괜찮아. 너는 늘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에 바람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진우가 마지막으로 내 곁에 다녀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마다 진우의 이름을 속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